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코로나 자영업 대출로 아파트 샀는데 원금 90% 탕감받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즘 나오고 있는 대출 원금 90% 탕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9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흘리고 있는 내용들은 그 전에 여론전 펼쳐서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앞으로 적정 수준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데 9월 말에 발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대상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득 활동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뭐, 요까지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 요게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요게 좀 핵심 사항 같은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2번 재산이 부채보다 작다. 자, 이러면 담보대출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부채가 과도하면 이마저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재산이 부채보다 작다. 요것은 현재 재산이 부채보다 작은 것이고, 이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빵꾸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자, 과거에 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중의 하나로 돈을 날렸다는 거죠. 일단, 순수하게 봤을 때는 자영업 시설 운영 자금으로 날렸다. 요게 지금 이상적인 어떤 케이스 같은데, 요거 말고 다른 걸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꼭 자영업 운영하는 데만 쓴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혼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영업자지만, 부동산, 코인, 주식 등 투자해서 날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타인에게 주고 차명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악랄한 방법도 아마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의로. 자,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자영업자는 아니고 A, B, C 요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목에 이야기하는 코로나 자영업 대출로 아파트 샀는데 원금 90% 탕감받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파산 채무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중이죠, 다중. 첫 번째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친인척에게 돈을 좀 땡겨 쓰고 그리고 나서 방법이 없어서 이금융권 대출까지 받고 자, 그리고 장사는 어차피 안 되고 코로나 찬스로 자영업 대출을 받아서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자, 요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한번 보시면 1, 2, 3, 4 모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중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요런 사람들이 아마 원금 탕감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정상적인 원금 90% 탕감받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자영업 이익은 고무줄. 사례 1번입니다. 사례 1번. 자, 남편이 자영업을 한다. 자, 그런데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최저임금을 주고 와이프를 고용하는데 장부상 근무 시간이 하루에 18시간입니다. 18시간. 자, 장부상이죠. 실제로는
남편을 도와서 가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자,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영업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18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서류는 18시간.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업은 자영업은 적자인데 그래서 자본 잠식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본 잠식. 적자니까 적자가 누적돼서 자본을 다 갉아먹은 상태인데 와이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500 이상 따박따박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담보대출로 구입한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 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500 이상 가져가고 다른 가족들도 또 아르바이트해서 가져가고 자, 그래서 적자 상태가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자, 그 사유로 서류상 이혼한 상태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 가족들은 로또 맞는 거죠. 원금 90% 탕감. 자, 남편 한 명 어떻게 뭐 신용에 줄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 열심히 자영업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부채가 생겼기 때문에 원금 90%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요 가족들은 그냥 로또 맞는 거죠. 원금 90% 탕감해가지고 그만큼이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아버지 건물주인 청년 자영업자 사례 2번입니다. 사례 2번. 자, 물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요런 경우가 있을 법도 합니다. 자, 한 건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그 청년 나이가 만 32세입니다. 자, 독립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 건물 빈집에 어차피 공실난 그 집에 고액 월세 내면서 살면서 자영업을 합니다. 자, 90% 탕감 정보를 사전에 미리 받고 좀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90% 탕감 정보를 미리 받고 청년으로 땡길 수 있는 대출 특혜로 땡길 거 다 땡기고 자, 그리고 자영업 순이익이 훨씬 작죠. 자, 월세하고 생활비보다도 월세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까지 다 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죠. 자영업 순이익보다도 나가는 돈 월세하고 생활비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적자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돈을 또 탈탈 털어서 코인 사서 해외 거래소 이전하고 나서 아버지 지갑으로 대부분 쏴주고 코인 때문에 파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빗썸, 뭐 그런 업비트, 뭐 이런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자,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코인을 날린 것인지 아니면 코인을 이체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쫙 꾸며버리면, 자,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주인 이 청년 자영업자, 자, 원금 빚을 많이 지고 나서 그 원금 빚의 그 원금 90%를 탕감받고 나서 자, 상황 종료되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물려받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정말 개 같은 경우죠. 개 같은 경우입니다. 자, 똑같은 청년인데 아버지 건물주 아닌 청년들 빚도 크게 내지 않고 꾸역꾸역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자, 이 청년 자영업자는 원금 그 부채 원금 탕감도 받고 나중에 건물도 차지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요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번 차명 거래자 채무 탕감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모든 대출을 다 받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물론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자, 부동산의 그 담보대출이 얼마 있겠죠. 자, 10억 시세인데 뭐 5억 담보대출 받고, 자, 5억이 비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친한 지인에게 사채를 땡깁니다. 5억 이상 땡기는 거죠. 서류상으로. 자, 그래서 깡통 부동산 만들면 자산이 안 잡히는 거죠. 같이 빵원되고, 그 금액으로 인테리어 공사 신용만 하고 페이백 받습니다. 페이백. 그러니까 이게 건설에서 많은 건데, 이런 거 건설에서 많죠. 내장 공사를 쭉 하고 실제로는 한 500만 원치만 공사를 하고 대금 지급은 5천만 원 주고, 자, 4,500은 다시 돌려받는. 자, 4,500에서 일정 부분은 떼고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반대편 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 4,500 중에서 뭐 한 4천만 받던가 3,500만 받던가 이렇게 현금 땡기고, 자, 그러고 나서 원금 90% 탕감 받고 지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 찾아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세금만 또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자, 이 가라 그 채무자 부채 원금 90% 탕감하는데 세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8번 고소득 자영업. 자, 나이트 및 룸사롱. 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또 법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어차피 소설 쓰는 거고 일부 개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바지 사장이 주인이고 현금 DC가 있죠. 현금 DC 있습니다. 자, 뭐 한 번씩 젊을 때 한번 가보셨죠. 현금 내면은 DC가 되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자, 코로나 때 본전치기를 한 거죠. 본전치기. 현금 빼면 적자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자, 장부상은 적자죠. 장부상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현금 DC 받은 그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본전치기 했는데, 자, 서류상은 적자입니다. 서류상은. 자, 그래서 코로나 때 보상금 많이 받았죠. 여기가 코로나 보상금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재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더 크게 달라. 자, 그래서 바지 사장 한 명 희생하고, 자, 사실 희생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원금 90% 탕감이니까, 자, 이 바지 사장은 자산이 거의 없죠. 그런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대출금 90%, 원금의 90% 탕감받고, 그러고 나서 실제 사장은 다 챙기는 거죠. 그 금액들을.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런 데는 금액이 또 클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이 125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자영업자들이 모두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 거의 대부분은 원금 탕감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만 탕감받을 것 같은데 125조 너무 금액이 커서, 자, 요런 경우도 있겠다. 요런 소설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9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반어법이죠. 반어법. 9월 말이 기대된다. 자, 어떤 그 또 방침이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자, 2번 세금 투입. 세금 투입하면은 필연적인 세금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그 태양광 때문에 누수 많았죠. 사실 누수 많았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세금이 투입되면은 필연적인 세금 누수는 발생하는데, 자, 지금 너무 대대적으로 125조 플러스 알파 너무 지금 밑밥을 까는 것이 또 걱정이 됩니다. 세금 누수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125조 투입하면은 요게 부채가 부동산하고 엮여 있지 않은 부채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자, 125조 투입하면은 부동산 가격 지키기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앙이 예상되는 상황.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동산 많이 들고 있어서 팔아야 되는 분들은 125조 투입해서 원금 탕감해주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십시오.
찬성을 하시고 부동산 팔 거 팔고 자, 해외로 이민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5조 투입.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코로나 자영업 대출로 아파트 샀는데 원금 90% 탕감 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아마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125조 풀면은 엄청나게 가라 채무자들이 엄청날 겁니다. 자, 그거 무서워서 이거 실행을 못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그 플레이 자체가 125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하는 플레이 자체가 조금 건전하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금 원금 90% 탕감 자, 요 부분에 대한 소설 한번 써보면서 자, 세금 누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요런 기대를 요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